콘텐츠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오락 문화를 설명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그만큼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사로잡는 주제인데요. 게임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아니라 생활 속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면 어떨까요? 차원이 다른 게임 제작자들, 그들을 만나러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정보고등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학과인 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더불어 출중한 실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실력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어떤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냐면, 자, 학교 속에 있는 문제들의 해결 과정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글로. 그리고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정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어떻게 게임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라는 이제 교육용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기능을 익히고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게임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구현을 해볼 겁니다. 아셨죠? 오늘의 수업 주제는 학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법을 게임으로 풀어내라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불편함과 문제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러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게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담아낼까요? 평범한 게임과는 비교를 거부하는 특별한 게임 개발자가 된 학생들. 이들의 작품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게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또 학생들이 이제 친숙하게 여기는 게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니까 창의력과 이제 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 게임을 제작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첫 단추만 잘 끼운다면 오늘의 여정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게임 제작기,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워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정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주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우리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주제를 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 과정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게임 메이킹, 그 첫 번째 단계는 주제 정하기입니다. 주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스토리가 좌우될 텐데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민해야 할 핵심 단계인 만큼 학생들은 신중하게 생각한 후 주제가 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우리 학교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그래갖고 전에 내가 분리수거장까지 분리수거 그거 물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계단도 없는데 우리 반이 5층이잖아. 5층에서 계속 그거 무거운 거 들고 거기까지 가려니까 나 진짜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 근데 진짜 무겁지. 그거 들기도 힘든데. 찬찬히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학교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나열해보니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등굣길에서 급식실에서 혹은 복도나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느낀 문제적 요소는 다양한 장소에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게임의 주제로 꼽으라면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까요? 등교할 때 횡단보도 거기 도로에서 차들이 신호도 안 지키고 복도를 지나갈 때 복도 문이 갑자기 열려서 부딪힐 뻔해서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자꾸 뛰어다니면서 부딪힐 것 같다든지, 아니면 전에도 봤는데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어서 그랬어요. 화장실 깨끗이 이용하는 거, 막 휴지 같은 거 뽑아서 던지고 이런 거 있고,
학교 건물 구조가 복잡해갖고 화장실 개수가 적은데 복잡하니까 찾으러 다니려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운데다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을 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고 이 게임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급식실 아니면은 뭐 도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운데 썼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이 게임을 생각하게 됐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왜 게임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게임 메이킹. 두 번째 단계는 선정한 주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6화 원칙에 따라 설계하는 겁니다. 게임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주인공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은 무엇이며 게임의 배경은 어느 때 어디에서인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왜 이 게임을 생각하게 됐는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의 기획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나만의 게임을 완성하기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보다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게임을 제작하는 분명한 목적을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밀치고 때리고 그래서 체력 라이프 포인트가 깎이고 그래서 죽으면 게임 오버가 되고 체력이 깎이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는 급식실에 들어가야 되는 사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본격적으로 게임의 스토리와 구체적인 플레이 방법을 설정해 나가는 학생들. 게임의 주제가 선명할수록 머릿속에선 나머지 그림이 신속하게 그려집니다. 급식 먹을 때 세식하는 학생들이 괘씸해서 그런 학생들을 혼내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상에서 학생들이 소환이 되고 일정 공간까지 가면 학생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 사이에 새치기하는 학생을 다른 색깔로 분류해놔서 소환하게 해서 제가 주인공이 돼서 그 학생들 잡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한 5명 정도 잡으면 그 학생들이 더 강해지게 나오거나 더 크기가 커져서 나온다거나 그렇게 돼서 점수를 올리는 식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설정한 주제를 가지고 코드를 통해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코드에 대해서 코드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인 이제 when to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게임을 만들어 보기 전에 그 문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먼저 코드의 사과먹기 게임 첫 번째가 있는데 when이 있고 do가 있죠. 왼쪽에 있는 when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검사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do는 그 조건을 그 오브젝트가 수행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예요. 자, 첫 번째는 부딪히다죠. 부딪히다. 사과에 부딪히면 되죠. 자, 사과에 부딪혔을 때 do 행동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1점씩 얻게 되죠. 점수가 1점씩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점수를 얻었는데 조건을 줘야겠죠. 몇 점이 됐을 때? 5점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문제 사과에 부딪히면 1점씩 얻게 되고 5점이 되면 게임에서 승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길 바래요. 게임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기 전 웬도 문법에 대해 익히는 학생들. 웬도 문법은 비주얼 게임 프로그래밍 플랫폼인 코드의 기본 코딩 방식인데요.
학생들은 텍스트 언어나 블록형 언어가 아닌 이 그림형 언어만을 이용해 게임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웬두 문법은 조건과 연결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주인공 오브젝트가 사과와 부딪혔을 때 1점을 얻게 된다라는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선 부딪히다, 사과, 점수, 1점 이렇게 4개의 그림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 코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학생들은 게임상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먹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뒤에다가 먹다를 두고 왼에다가 키보드랑 스페이스바를 두는 거예요. 아래 거는 먹는다는 행동을 했으니까 사과를 얻어요. 그러면은 1점을 얻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코드 배웠으니까 구상했던 게임 잘은 모르겠지만 적당히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 게임 기획을 가지고 실제로 코드를 통해서 그 게임을 구현해 볼 거예요. 아셨죠? 게임 메이킹. 세 번째 단계는 정리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가상의 세계를 직접 구현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도록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단계인데요. 코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게임 제작 통합 플랫폼으로 비주얼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게임의 배경을 선택하고 지형의 높고 낮음을 원하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캐릭터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자체로도 마치 게임을 하듯 나만의 가상세계를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겠죠? 이제 학생들은 제작 순서에 맞춰 배경 제작하기에 돌입합니다. 스토리가 펼쳐질 공간인 만큼 섬세하고 탄탄한 설계가 필요할 텐데요. 이 배경 속에는 단순한 지형적 특징을 넘어 학생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울퉁불퉁한 이 언덕 같은 거는 약간 학교에 있는 계단 같은 것을 표현했고요. 성벽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은 한쪽은 그 성이 있는 교실을 표현했고 또 한쪽은 이렇게 아주 커다란 산 같은 언덕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높은 층에 있는 학생실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실에 있는 사과를 들고 이 여러 가지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피해가지고 다시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오브젝트를 다시 교실로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형을. 학생들의 빛나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간. 울퉁불퉁 언덕형 계단부터 푸른 들판이 펼쳐진 운동장, 사물함 세상 등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학교의 구석구석을 재치 있게 표현했네요. 자, 지형이 어느 정도 완성된 친구들은 이제 오브젝트를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 손 들고 물어보셔가지고 오브젝트 생성하고 삽입하는 거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형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지형 만드는 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만드는 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순서는 오브젝트 삽입하기입니다. 오브젝트란 프로그램상의 물체나 객체를 일컫는 말로 활동 명령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모든 대상을 뜻하는데요. 게임 제작에선 등장인물, 소품, 도구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미션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객체를 주제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점수를 획득하는 등 게임의 목적과 해결 방법을 더욱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식을 먹으러 가는 내용인데 급식을 먹으러 가는데 있는 나머지 학생들을 표시하고 있고 이 학생들을 피해서 급식실에 가는 게 이제 메인 주 목표로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의 역할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는 게임 속 세상. 학생들이 쏟아낸 개성 만점 스토리에 오브젝트의 기능까지 더하니
학생들의 가상 세계가 점차 그 구색을 갖춰나갑니다. 자, 어느 정도 오브젝트 삽입이 끝난 친구들은 이번에는 명령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명령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드디어 전 단계에서 배운 웬도 문법 실력을 선보일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삽입한 오브젝트가 웬,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명령어를 조합해 보는데요. 구동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학생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조합한 명령에 따라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오브젝트들. 이 정도면 프로그래밍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그래도 잘 돼가지고 엄청 기뻐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또 다른 학생. 명령어 설계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설계한 알고리즘을 재차 확인하며 수정하기를 여러 차례. 뭔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 중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안 되나요? 사과를 먹으면 일정 시간 동안 속도를 빠르게 하기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설정한 오브젝트에 기능을 추가하려는 모양인데요.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보기로 합니다. 코드가 사과를 먹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죠. 코드에다가 지금 이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얘는 그냥 끄고. 주인공 캐릭터와 설정한 오브젝트의 명령어가 서로 뒤바뀐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 설계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명령을 수행할 객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학생들이 갖춰야 할 프로그래밍 실력이겠죠?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다시 오브젝트의 명령어를 조합해보는 학생. 이렇게 또 한 가지의 해결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코드랑 사과 프로젝트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사과가 코드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그거를 바꿔서 조정을 해주고 타임을 3초 동안 맞춰서 이제 코드 프로젝트에서 좀 속도를 줄여보고 실험해본 결과 사과를 먹었을 때 3초 동안 빨라지는 게 확인되었어요. 완성하고 나니까 게임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선생님 도움 받으니까 확실히 게임의 정확도 같은 게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프로그래밍을 보완하며 학교 생활 속 문제와 해결 방법을 완벽히 구현해낸 학생들.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던 친구들 중에서 잘된 친구들 거 2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만든 게임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새치기를 하는 친구들을 혼내주는 내용으로 만든 게임인데요. 일단 게임을 실행하시면 1인칭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초록색 아이가 나오는데 얘는 일반인이고 그냥 학생, 그리고 얘는 새치기 하는 사람이에요. 빨간색이. 이렇게 1인칭으로 미사일 쏴서 빨간 애를 잡으면 포인트가 2점씩 올라가고 초록색을 잡으면 포인트가 1점씩 떨어져요. 이 게임의 컨셉은 믿기진 않으시지만 지금 이 맵이 사물함 아닙니다. 지금 목적은 여기 안에 있는 코인 모양으로 된 교과서를 들고 이 파란색 발판을 밟아서 교과서를 꺼내는 게 목적인데요. 주의하실 게 이 사이클 모양으로 생긴 버려진 학습지들이나 여기 캐논 모양으로 된 지금 공책들이 지금 제 손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들의 방해를 피해서 교과서를 얻고 최종적으로 제가 가져가는 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학교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친구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했는지, 아이디어는 무엇이며 또 해결 방법은 어떻게 구현했는지 직접 확인해 본 학생들.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력이 한층 성장했길 기대해 봅니다.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고 이제 또 주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문제들을 게임을 통해 그 구성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학교에서 문제점들을 찾아서 그걸 게임으로 만들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집이나 학원에서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게임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코드 하나에 여러 가지 명령을 입력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을 딱 내놓고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되게 결과물을 보면은 아 이걸 내가 했구나 하고 되게 뿌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그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했던 게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생활 속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가상현실을 게임으로 구현하기까지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한 학생들. 게임이라는 소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더욱 친숙하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